자, 2016년 3회 전기기기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은 슬립에 대한 문제네요. 슬립. 출력, 저항손, 슬립은 얼마냐? 자, 우리가 여기서 2차 입력 알고 2차 동손, 이게 동손이야, 동손. 동손이 이렇게 돼요. 300. 우리 2차 입력만 알면은 우리 슬립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SP2니까 P2분의 PC2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300이고, 자, P2는 2차 출력 플러스 2차 동손입니다. 2차 입력은 2차 출력. 출력이 얼마야? 7.5니까 7,500. 동손은 300. 해서 7,800이 나와요. 그래서 7,800분의 얼마? 300이죠? 곱하기 100 하면 슬립이 나옵니다. 자, 3.85%가 되겠죠? 자, 해서 슬립은 2차 동손을 2차 입력으로 나눠주면 우리 슬립을 구할 수 있다. 자, 답은 3.85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는 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 자, 우리 병렬 운전 시에는 항상 용량은 달라도 돼요. 용량은. 근데 전격 전압은 일정해야죠. 용량은 다르도 되지만 이건 일정. 같아야 하고 이것은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P는 달라도 V는 같아야 한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2차 저항을 넣는 이유는 뭐냐? 이게 바로 비례추이 아닙니까? 자, 비례추이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동 토르크를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동 토르크를 크게 하고, 그리고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저항을 넣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동 전류를 억제하고 기동 토르크를 크게 한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기동 시 전류는 감소, 토르크는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시킨다. 자, 4번. 변압기에서 철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뭐냐? 철손. 무부하 시험 아닙니까? 무부하. 철손은 무부하야. 여자 전류 측정하고 철손을 측정하는 게 무부하 시험이 되겠다. 4번이죠? 4번이 된다. 자, 5번 문제.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권선 SE2 같은 이상 EC를 공급하고 있다. 같은 이상. EC를 점점 크게 하면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속도 제어를 2차 여자 제어라고 합니다. 2차 여자 제어. 그래서 2차 여자 제어는 2차 회로에 2차 주파수와 항상 같은 주파수의 역이상 전압. 역이상 전압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SE2가 되면은 이쪽으로 역이상으로 EC를 가는 거죠. EC를 가한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런 식으로 구해줘요. 이런 식으로 구해준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식의 분자는 SE2는 항상 일정하다. 동이상을 가면 이렇게 되고, 동이상. 이 동이상이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같은 이상이 되면 이렇게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EC를 증가해서 이 값을 일정하게 하려면 SE2가 마이너스 값을 가져간답니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야죠. 자, 이때 N은 이런 값으로 나타내. N은 NS1-S가 돼요. 이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져,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이 값은 마이너스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슬립이
이 값은 전체적으로 n하고 ns를 비교하면은 ns 값 앞에 어떤 값이 이렇게 어떤 값이 슬립이 주어진다면 어떤 게 커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회전 자개 속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 일단 동기 속도 이상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동기 속도 이상 회전할 수가 있다. 속도는 회전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 속도 이상 회전할 수가 있다. 이런 값이 돼요. 답은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은 뭐 극수에 대한 문제죠. 일단 극수를 구하려면은 동기 속도 ns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무슨 속도입니까? 이건 회전자 속도 n 값이야, n 값. 그럼 ns는 이렇게 구하면 돼. ns는 n은 자, 다시 자, 우리가 ns를 구하려면 n은 ns1-s고 ns는 1-s분의 n이야. 720. 슬립이 얼마야? 0.2라고 했죠? 0.2. 그럼 0.8분의 720이 나오면 900이 나오죠? 900. 자, 이 900이 나오면 극수 P분의 120 곱하기 60이야. 이 극수야, 극수. 극수 P는 900분의 120 곱하기 60. 그래서 극수가 8극이 나옵니다. 8극. 답은 3번입니다. 8극. 7번. 단락비가 큰 동기기. 자, 우리 단락비가 크면은 전기자 반작용이 적어요. 전압 변동률이 적어요. 안정도가 높아져요. 철기계야. 기계가 대형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정도가 높다. 7번은 1번이야. 안정도가 높다. 근데 단지 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율은 낮아. 효율은 낮아요. 효율은 떨어진다. 그래서 7번에 1번이야. 8번. 유도 전동기의 1차 전압에 의한 속도제 SCR을 사용하면 이건 뭐 SCR은 뭘 가지고 속도제하는 겁니까? 위상각을 가지고 제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의 답은 위상각. 뭐 만약에 단상 전파면 파이분의 2 루트의 2에 이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런 식. 다 이게 위상각을 가지고 속도 제한다. 이걸 다시 2로 나누면 반파가 되고요. 답은 위상각을 제어해서 전류의 평균값을 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비철극형 삼상 동기발전기. 이게 원통형이야, 이건. 원통형. 동기발전기, 동기 디액턴스, 기전력, 단자전압, 부하각. 그렇죠? 바로 이 식입니다. XS분의 2V의 사인 델타다. 물론 사인 30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1500이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단상에 대한 거야, 단상. 여기 3상이면은 앞에 얼마만 곱해주면 돼요? 3만 곱해주면 되죠? 답은 4500이다. 3번입니다. 자, 우리 10번은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역률을 구하는 거죠. 역률. 이게 위상각 세타가 되는 거고, 위상각 세타가 되고, 그럼 역률은 OP분의 OP-야. 다시 말하면 역률은 선분 OP분의 선분 OP-가 된다. OP분의 OP-. 답은 3번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역률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죠. 예. 자, 이제 11번. 11번은 분포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n 고조파에 대한 분포 개수입니다. 그렇죠? 이 값이죠, 이 값. 이건 여러분들이 안 외워도 이렇게 했을 때 n, 이건 그냥 기본파야. n 고조판 앞에 n만 붙여주면 돼요. n만 붙여주면 된다. 보세요. 이놈하고 q하고 약분해서 통째로 나눠주면 싸그리 1이 돼버려요, 이것들. 뭐 이런 계산식은 없지만은 이제 답을 찾을 때는 그렇게 찾아주면 돼요. 이놈도 이놈 q하고 약분하고 사인 2n분 n파이 사인 2n분 n파이 하면 답은 1이 돼요. 좌우지간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답은 n 고조파니까 앞에 꼭 n이 있어야 해. n.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자, 유도전동기 한 극의 자속. 2차 도체 흐르는 전류와 토르크의 관계식은 뭐냐? 이게 원래 토르크는 2차 입력을 나타내고 2차 입력은 E2, I2 코사인 세타인데요. 항상 여기 나타나는 역기전력은 이 자속과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토르크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속에 비례하고 그리고 2차 전류에도 비례하게 된다. 해서 토르크는 1차 측의 자속과 2차 측의 유효 전류, 곱에 비례한다. 이 반비례하면 틀려요. 다 비례한다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토르크는 한 극의 자속과 2차 유효 전류, 제곱이야, 곱이야. 그냥 곱에 비례한다. 곱이야, 곱. 전류 제곱이 아니고 그냥 곱이야, 곱. 곱에 비례한다, 곱. 답은 1번입니다. 13번. 자, 동기전동기 기동에서 자기기동법에서 계좌 권선을 저항을 통해 단락시키는 이유는 뭐냐? 뭐 가장 중요한 게 높은 전압, 고전압을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기동시 계좌권선에 고전압이 유도되어 절연이 파괴하므로 방전 저항을 접속한 후 단락 상태로 기동한다. 그래서 이때 계좌저항을 3에서 7배 정도 방전 저항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건 이거야. 고전압, 높은 전압의 유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좌권선의 저항을 통해서 단락을 시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슬롯 3상 4극 2층권 매극 매상당 슬롯은 얼마냐? 그렇죠. 매극 매상. 그리고 코일수는 얼마냐? 일단 매극 매상당 슬롯수는 몇 극이야 이게요? 몇 극, 4극, 몇 상? 3상. 총 슬롯은 36개. 이게 매극 매상당 슬롯수 3이 나옵니다. 3. 근데 총 코일수는 얼마냐? 코일이 몇 개 들어있느냐면 전체 슬롯이야. 근데 전체 슬롯인데 전체 슬롯이 몇 개입니까? 36개야. 근데 이때 이런 슬롯이 있다면은 이렇게 슬롯이 있다면 이렇게 감고 이렇게 이중으로 감았다는 거죠. 2층권. 이게 2층권이야. 2층권. 2층권은 슬롯당 2개의 코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놈이 삥 돌아서 이가 삥 돌아서 이 코일 돌아서 이렇게 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시 2로 나눠줘야 코일 수가 돼요. 앞면 뒷면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코일입니다. 그래서 2로 나누니까 코일 수는 도로 36개가 된다. 그래서 3에 36이 돼요. 3에 36이다. 자, 15번. 3단자. 사이리스트가 아닌 건 뭐냐? SCR은 단일 방향성 3단자. GTO도 단삼. 트라이액은 쌍삼. SCS는 단일 방향성
4단자, 4단자. 4단자가 된다. 그렇죠? 이거 SCS는 게이트가 몇 개입니까? 2개야. 2개. 단일 방향성 4단자는 SCS가 됩니다. 실리콘 컨트롤 스위치.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단상 변압기에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의 분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하 분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거 아닙니까? 부하 분담은 IA 전류와 IB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용량과는 어떤 관계야? 항상 용량에는 비례한다. PA, PB. 용량은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턴스하고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예요. ZB가 되죠. A가 일 때는 용량은 비례하고 이놈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용량에 비례하고 임피턴스에는 반비례한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이다. 자, 문제 17번 문제. 6극 정유자 편 정유자 조각이 132개, 유기 기전력이 210, 직렬의 도체가 132개, 중권이다. 평간 전압은 얼마냐? 그러니까 평간 전압은 총 몇 개예요? 132개란 얘기죠. 그리고 극이 몇 극입니까? 극수만큼 전압이 올라가는 거니까 6극에 전압이 기전력이 얼마야? 210이야. 그래서 나눠주면은 이 값이 9.54가 돼요. 9.54. 이걸 우리는 정유자의 평간 전압이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평간 전압과 상관없는 것은 직렬의 도체수는 이건 상관없다. 9.45V가 되겠죠. 45V. 자, 18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건 뭐냐? 주자속이 감소하죠? 중성축이 이동하고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정유자 편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면서 불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주자속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야죠.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19번. 3000V 배전선 전압을 330으로 승합하면, 자, 이것은 한 대. 단권 변압기 한 대야. 아까 2대면 여 앞에 루트 3분의 2가 붙었잖아요. 한 대면 돼요. 한 대면. 이때 부자 이렇게 되죠. 부자. 부하와 자기 용량의 비는 부하와 자기 용량. 하이 빼기 로우. 이렇게 해주면 이걸 우리가 자기 용량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게 부자야. 바뀌었네요. 부자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부자가 바뀌었어요. 부자가 이게 부고 이게 자야. 자기 용량. 자기 용량은 높은 전압에서 낮은 용량 빼는 거죠. 이놈을 여기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숫자만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약 9.1 kVA가 됩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 봅니다. 20번은 변압기 운전에 있어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전부하가 75%라면 철손과 동손의 비는 얼마냐? 일단 이게 있죠. 철손은 동손의 n분의 1 제곱이다. 이런 식이 바로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n분의 1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 루트 pc분의 뭐 pi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값을 n분의 1의 제곱이 되면, 이 값이 제곱이 되면 뭐가 없어져요? 이 값이 제곱이 되면은 이 값이 루트가 없어져요. 루트가 이 값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몇 분의 1이냐면 이 값이 75%면
다시 말 4분의 3이라는 얘기야. 0.75니까. 그래서 4분의 3의 제곱이 돼요. 16분의 9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철손 PI, 동손 PC는 9대 16이 되겠다. 철손이 9, 동손이 16입니다. 몇 번? 20번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2016년 3회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